자, 등비 수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열이 당연히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항을 A라고 하고요. 거기다 R을 곱하고 R의 제곱을 곱하고 R을 곱하고 계속 등비 수열을 만들지. 그래서 얘를 초항이라고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곱해지는 곱하기 R을 우리가 공비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을 뭐라고 잡아요? 그러면 n번째 항이죠. A, 여기는 그냥 들으면 돼. A n번째 항은 A 곱하기 얼마? R의 n 빼기 1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는 특징적인 것만 몇 개 알면 돼. 나머지 등차 수열보다 문제가 없어. 등비 수열은. 왜냐면 등비 수열 자체가 문제될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열의 합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수열의 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AR의 얼마? n 빼기 1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요. 얘가 여기는 1이고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A는 등차 수열이고요. A는 변동이 없고 공비 R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R 2 곱하기 R의 제곱 3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쳐봐. S 수열의 합. 그럼 얘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랑 같이 있는 거야. 왜냐면 1, 2, 3, 4는 등차 수열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만든다면 옆에 있는 R, R의 제곱, R의 세제곱 얘는 등비 수열일 겁니다. 곱하기 R씩 늘어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10까지 있었다고 칠게. 10 곱하기 R의 10제곱 얘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등차하고 등비 수열이 같이 있는 애들은 공비를 곱해. 그럼 여기다 RS가 되면 여기가 곱해지면서 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곱해지면서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가 곱해지면서 4 곱하기 R의 4제곱이 되고 더하기 어떻게? 10 곱하기 아니지 3이었겠지. 여기 3 여기 9 곱하기 R의 10제곱 10 곱하기 R의 1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 빼기 R의 뭐는 S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대로 남고 1 곱하기 R 그대로 남고 여기는 R의 제곱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 그럼 남는 애들이 뭐가 남아요? 그러면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떨어지겠지? R의 10제곱까지 남고 빼기 10 곱하기 R의 11제곱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지 무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같이 이루어지는 애들은 옆에 공비를 곱해. 여기도 R 곱하기 S를 하면 얘가 여기로 밀려. AR, 얘가 여기로 밀려. AR의 제곱. 밀려서 AR의 N 빼기 1에 밀리면 AR의 N승. 그래서 쭉 뺄 겁니다. 그래서 빼. 이거 지울게요. 그냥 이건 눈으로만 보면 돼. 그러면 1 빼기 R에 S가 남겠지? 그래서 A 더하기 다 사라져. 다 사라지네. 맞네. 다 사라지네. 다 사라지고 A에서 A로 묶었을 때 1 빼기 R에 N제곱만 남지. 그래서 S는 적을게. R 빼기 1분의 그냥 이렇게 적을게. A에 R에 N승 빼기 1 순서 바꿨다고 적읍시다. 그래서 한글로 외우세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 얼마? 공비에 항수 빼기 1 그냥 이렇게 외울게요. 한글로.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은 이거 말고도 어떤 아까 같은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똑같은 개수씩 묶었을 때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개씩 묶어볼게. 2개씩 묶어서 더하면 A에 1 더하기 R이 되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AR 제곱에 1 더하기 R이 되는데 다시 적을게. 이게 초항이었으니까 A에 1 더하기 R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적냐면 R제곱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만 더 적어볼게. 2개만 더 적으면 AR의 4제곱, AR의 5제곱 있었겠지? 이 2개를 다시 더하면 어떻게 돼요? AR 4제곱에 1 더하기 R인데 다시 A의 1 더하기 R의 4제곱. 그러면 2개씩 더했을 때 무슨 수열이 돼요? 그러면 다시 등비 수열이 돼요. 2개, 등비 수열을 늘어놓고 2개씩 더하면 2개 더한 것들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뭐?
R제곱 등비 수열이 돼요. 3개씩 묶어볼게. 3개씩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일 거거든. 그럼 얘를 묶으면 3개를 묶으면 A의 R 세제곱에 똑같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니까 순서를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으로 적고 R 세제곱으로 묶으면 공비가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개수를 묶어서 더하면 다시 등비 수열이 되는데 제곱배가 돼요. 4개를 묶으면 R의 4제곱이고 3개를 묶으면 R의 세제곱이고 2개를 묶으면 R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등비 수열은 진짜 이게 다예요. 이걸로 그냥 문제가 없어. 문제 자체가 없어. 어떤 거?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 빼기 1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을 외우고 어떤 방식으로 구한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같이 반복되는 애라고 봐서 공비를 곱해서 뺀다. 저 시리즈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은 같은 개수씩 묶었을 때 뭐가 된다? 다시 등비 수열이 된다. 그치? 그러면 실제 문제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절대값 그래프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나보다도 바쁜 것 같아요. 그죠? 바쁜 삶을. 네. 1, 3. 바쁘네. 네, 1, 3. 안 됐네요. 그죠? 나는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안 바빴는데 지금쯤, 그쵸. 중2, 중3 나이면, 네, 느지막하게 일어나갖고, 천자문은 한번 썼어요, 내가. 천자문은 한번 썼어. 500자 천자문은 한번 쓰고, 네. 우리 때는 한자가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한자를 천자문까지는 아니어도 500자는 썼어. 매일 아침에 한번 쓰고, 뒹굴거리다가 만화책도 좀 보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농구하다가 목욕하고, 일요일이면. 그죠? 꿈 같은 참 삶인데, 여러분은 안 됐습니다. 그죠? 안 됐는데 어쩌겠어. 억울하면 일찍 태어났어야 돼요. 세상을 잘못해요. 진짜야.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운이 없는 세대야. 왜 운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 과중한 공부를 하고 학업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학업 생활을 마치고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부터 누구랑 싸워요? AI와 직업을 놓고 싸워야 되지. 물론 전에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AI가 물건의 제조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해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 60, 70 되지 않을까? 평생을 AI와 싸워서 힘들게 악전고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계가 다 배급을 해준대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쯤, 그치? 그때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 손자나 손녀는 진짜 풍요로운 시대에 살 수도 있어. 지금과는 다른 시대. 그죠? 전에 말했듯이 지수로그를 그냥 교양으로 익히는 사교 클럽.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사교적으로 접근하는 가지는 그런 걸 살 수도 있지. 어쩌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 끼었어. 네. 덜 발달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미 발달이 끝나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m에서 x 빼기 1을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데,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뭐라고 하자? 그럼 세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럼 1과 얘는 누구야? 얘가 누굴 거야 무조건? A2고 얘가 누구? A3이고. 그럼 그냥 연립방정식 2번 풀란 얘기예요. 얘는 사실 누구랑 풀어야 돼? 마이너스 누구랑? x제곱 더하기 얼마? 4x 그 다음에 누구? 빼기 3과 m의 x 빼기 1을 풀면 되고 a2를 구하면 되고 1과 어나더잖아. 1과 나머지 근 하나, 두 근의 합에서 1을 제외하면 되고,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과 m의 x 빼기 1을 해서 세 번째 근 구하면 되고, 그러면 등비 수열이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 항을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a2를 제곱하면 양 끝 곱한 거랑 어때요? 똑같겠지. 얘를 등비 중앙이라고 하지. 근데 별 의미가 없어. 등차 중앙은 진짜 중요해서, 등차 중앙은 진짜 등차 수열의 꽃,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을 처리하거나 등차 수열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는데 반해서 등비 중앙은
도형에 뭐 조금 도형 성질에 조금 이용될까? 그 정도? 그것 빼고는 별게 없습니다. 그치? 자, 풀어서 마무리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그러면 수요일 날 오전은 다 괜찮나요? 월요일은 어차피 안 된다고 했네. 수요일 날 오전에 오는 사람은 요 방학 휴가 마치고도 그러니까 그 요번 한 번 오다뿐만 아니라 오면 내가 앞에 지수 로그부터 삼각함수까지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내 생각에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문제를 한 세트씩 만들어 둘 테니까 와서 풀고 체크해서 요번 대수 끝낸 김에 그치? 한번 딱 지수 로그부터 여기까지 딱 점검하는 그걸로 하세요. 그 언니도 내가 다 가르쳐 놔서 내 방식대로 다 배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을 거야. 다른 시간? 하루 더 잡을 건데 그날은 아마 내가 이틀 부르기로 했거든. 잠시만. 요 언니가 되는 시간이 수목금 된다라고 해놨네. 화수목금. 네. 그래서 수요일 말고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네, 하루 더 잡아둘게요. 너희가 몇 시가 제일 편하죠? 10시, 11시가 제일 편하나요? 상관없어요. 아침은? 그러면 10시? 10시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쵸? 10시. 대수 끝나고 다 물어봤는데
다 확통이나 기하는 안 했더라고요. 그쵸? 한 사람도, 그래서, 승준이만 했잖아. 기하, 그쵸? 기하 할 것 같아요. 기하. 왜냐하면은 내가 고2를 가르쳐 보니까 기하가 2학년 2학기 때 해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애들이 과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미적 2랑 기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공계나 메디컬을 지망하는 애들이 기하랑 미적을 2학년 2학기 때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과학을 뭐 세 과목을 한대.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터진 이게 제일 빡빡하대요. 그치? 네. 그래서 아마 기하? 네. 10시에서 몇 시에 혹시 끝나요? 2시간? 그래서 수요일 말고도 따로 하루 더 잡아줄 테니까 와서 오면 내가 지수 로그부터 복습할 수 있는 문항을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죠? 복습할 수 있는 문항을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싹 그거를 점검한다고 생각하세요. 점검. 너무 어려운 거 내가 했던 그런 막 킬러 놓고 풀어라 이렇게 안 할게. 무슨 말인지 되죠? 내 생각에 이거는 알아야 된다 싶은 것만 놓을게. 그래서 점검하세요. 점검. 그치? 요런 찬스가 몇 없어. 겨울에 또 작년 겨울처럼 이렇게 근데 오빠들은 내가 시켜봤더니 얘들은 잘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거야. 둘 중 하나야. 네. 너무 뺀질거리든지 아니면은 설명은 열심히 하는데 애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네. 여튼 그렇게 합시다. 수요일 말고 하루를 더 잡아줄게. 네. 로비에 오면은 온다라고 나한테, 와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래서 풀어서 앞에서부터 딱 복습을 해서 끝내. 그쵸? 나도 알바비 주는 김에 부려 먹어야지. 그래서, 끝나요? 네. 목금은 괜찮죠? 목금? 목요일은 안 돼요? 금요일이 안 돼요? 네. 어쨌든 수요일은 확정입니다. 그죠? 불러 놓을게. 네. 그러면 2번 갑시다. 2번 했잖아. 3번 갈게요. 3번. 오늘은 널널하게 갑시다. 다음 시간이 빡세거든요. 수요일에 합. 네. 세실근을 적당히 나열한대요. 세실근을. 그러면 적당히 나열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시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세실근을 어차피 세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애가 있으니까 A랑 AR이랑 AR의 제곱이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치?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 셈이지. 그리고 얘가 세실근이니까 세실근의 곱이 어떻게 돼? A 세제곱에 R 세제곱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러니까 AR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세실근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치? 세실근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AR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의미하는 정보는 뭐냐면 A하고 R의 부호가 뭐 하다라는 얘기야? 다르다라는 얘기지. A하고 R의 부호가 뭐하다? 부호 다르다. 뭔지 몰라도 부호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어떻게? 등차 수열은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것이 양 사이드의 합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A가 가운데 항이라고 쳐볼게. 첫 번째, A가 가운데 등차 중항이라고 치면 이 A는 AR의 제곱이 AR과 AR의 제곱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케이스로 적으면 첫 번째 이 A는 얼마? AR 더하기 AR의 제곱이고 아까 AR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A 더하기 2 그쵸? 는 A 얼마?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적당히 했을 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AR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바꿔서 적을게. 어떻게? AR을 바꿔서 적으면 AR에 다시 얼마야? R이죠? 아니면은 A만 바꿔.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r분의 얼마? 마이너스 2. 기교를 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꿔서 집어넣읍시다. 그럼 a를 r분의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집어넣으면 r을 바꾸는 게 낫겠네. 미안, r을 바꿉시다. r을 바꾸면 r은 a분의 얼마?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을게. 2a 더하기 2는 a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니까 4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 a제곱분의 4. 그러면 곱하면 a분의 4. 그런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눌게. 그럼 a 더하기 1은 a분의 2. 그런 다음에 양변 a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얼마? 0. 그럼 인수분해 하겠지. 더하기 2랑 빼기 1. 그럼 a는 마이너스 2,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실제 이제 집어넣어봐. 실제 집어넣어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볼게. a가 마이너스 2면 r은 1이고 얘가 r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위의 케이스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세 항이 마이너스 2랑 ar은 a가 마이너스 2인데 얘도 마이너스 2네. 근데 얘도 얼마? r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네.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말은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 등차 서로 다른 때문에 안 돼. 등차 수열은 가능해. 공차가 0이니까 가능한데 서로 다른 때문에 얘가 안 되네. 서로 다른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거라고 하면 1,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4. 요거 가능하네.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운데 항을 누구로 잡았죠? A로 잡았지. 그럼 왼쪽이 누군지, 왼쪽이 AR인지 뭔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AR의 제곱이 왼쪽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수열이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건 모르겠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그러면 두 번을 더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한 번만 할게. 그죠? 여기서는 한 번만 할게. 남은 한 번은 집에 가서 해도 되죠? 한 번은 세 번이 있다는 건 알겠지? 네. 남은 거 한 번 통일합시다. 가운데 항을 AR로 잡아봅시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 지금 내가 한 건 가운데 항이 어디인 거? A인 거. 가운데가 A인 거, 가운데가 AR인 거, 가운데가 AR의 제곱인 거. 민성이랑 소윤이랑 일요일에는 올 수 있어요? 일요일 오전에? 이번 주만 올 수 있어요? 그럼 와서, 지훈이도 가능한가요? 일요일 오전? 와서 정답 검토하고 가세요. 네. 검토하고 가야지. 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진짜 독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바뀌었어. 네. 공부로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없어. 네. 진짜로 독하게 공부해야 돼요. AR을 가운데로 뒀을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네, 넘깁시다. 나머지 하나는 집에 가서 뭐 해봐야 된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이 등비수열에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나눗셈 구조로 풀어요. 나눗셈 느낌으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을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 공비의 m제곱 빼기 1이거든. 얘가 41에 자 밑에다 적을게. 어떻게? r 빼기 1분의 3m이네. a 곱하기 r의 몇 m? 3m 빼기 얼마? 1이 얼마다? 71에. 그쵸? 그러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내가 분명히 AA도 사실 없앨 수 있어. 그 다음에
일단 이 방법대로 풀고 아까 설명했던 걸로 다시 갈게요. 얘 인수분해 될 거거든?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R의 m제곱 빼기 1에 얼마? R의 2m제곱 더하기 R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m제곱 빼기 1이 얼마? 7분의 얼마? 4. 그러면 약분 될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해서 뭐가 나와야 돼? 7분의 4가 나와야죠? 그러면 얘 잠시 R의 m제곱을 내가 x라고 할게.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1분의 1이 몇 분의 몇? 7분의 4. 그럼 풀 수 있겠지,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등비 수열을 같은 개수씩 모으면 걔가 무슨 수열이 된다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 묶어서 더하면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했지? 초항이 있고, A1, A2, 점점점 AM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합이 얼마냐면 40이야. 그러면 A에 M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더하기 점점점 A에 2M이 있을 거고, 얘가 등비 수열이겠지. 그치? M제곱씩 묶었으면 R의 M제곱이 공비일 겁니다. 공비가 아까 한 대로 하면 얼마? R의 M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곱할 거야. 곱했을 때 A 얼마부터? A 얼마? 2M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더했을 때? A에 3M까지 더했을 때 얘네들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아까 보면 공비가 뭐인 제곱으로 R의 M제곱인 거로. 그러면 그대로 적용할게.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40의 R의 M제곱일 거고요.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40의 R의 2M제곱일 거야. 그러면 3개를 더해. 3개를 더하면 40의 얼마? 1 더하기 R의 M제곱 더하기 R의 2M제곱은 얼마? 70이겠지. 그럼 똑같은 결론이죠. 아까 그거랑. 푸는 방법은 똑같죠, 이제? 약분한 다음에 R의 M제곱을 X로 놔서 그냥 방정식을 풀면 돼.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 때 문자를 바꿔서 푸는 느낌이 아니라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풉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그래서 그런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내가 안 푸는 것도 풀어봐야 돼, 실제로. 됐나요? 7번 가볼게요, 7번. 자, 이걸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게 아까 그 느낌입니다. 그치? 옛날에 내가 더 디테일한 것까지 알았는데 일단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 자, A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볼게. 첫 번째 거. 공비는 R이니까 R 빼기 1분의 초항이 얼마야? A에 R에 그 다음에 공비가 R이 10개 빼기 1 했네. 오케이. 기억난 것 같아요. 1분의 8. 어떻게 기억나요? 그러면 밑에 거는 공비가 얼마죠? 밑에 거는 공비가 뒤집어졌지. R분의 1이지. 그럼 이럴 때 계산을 깔끔하게 하려면 역순으로 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 빼기 R분의 1분의 공비가 1 빼기 R분의 1이죠. 초항은 A R분의 1이지. 그 다음에 항수는 역시 1 빼기 R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겠지. 얘가 1분의 4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밑에 식을 조금 조정할게. 밑에 식에다가 위아래 뭐를 곱하냐면 AR과 R의 10승을 곱해볼게. AR과 R의 10승 따로 곱할게. 그쵸? 밑에도 AR과 R의 10승을 따로 곱할게.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는 그대로 R 빼기 1분의 AR에 R의 10승 빼기 1은 8. 밑에 이제 정리정돈 들어갈게. 곱하면 R만 여기다 곱해. 그럼 얼마가 나와? R 빼기 1 곱하죠. 그러면 남는 건 누가 남았어요? 그러면 AR과 R의 10승 그대로 냅둬. R 빼기 1 그대로 냅두고 요게 곱해지면 누구? AR과 AR 곱하죠. 그 다음에 R의 10승은 안으로 보내. R 곱하기 얼마가 남죠?
R에 10승 빼기 1 이렇게 남지. 바보 같은 R을 안 곱해도 되겠네. 그쵸? 누구만 곱해도 되죠? A하고 누구만 곱해도 돼? R에 10제곱만 곱해도 되네. 뭐 어쨌든. 그럼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다 지워져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누구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정리정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역수의 덧셈을 위아래로 놨을 때는 둘 중에 빼는 순서를 바꿔서 적어. 그래야 깔끔하게 지워져. 그래도 확통보다는 기하가 재밌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확통은 중요하긴 해졌는데 여러분이 고3 때 확통을 하니까 당장 급한 건 기하걸? 네. 기하가 더 급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위에 학년은 기하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등급을 안 해도 됐거든. A, B, C 3등급제인데 절대 등급이라 거의 뭐라고 해야죠? 실기 미술하는 애도 B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끝나고 미술학원에서 한 3-4시간씩 걔네 미술 실기 연습하잖아. 미술 입시해야 되니까. 그런 애가 가서 시험 봐도 B가 나오는 정도로 기하를 냈는데 그치? 지금은 그래도 5등급제고 그 5등급제가 옛날처럼 다 기하해라 이게 아니라 진로에 따라서 딱 하는 애들만 하잖아. 그러니까 또 의외로 몇 명 없어. 그러니까 뭐 1등급이 5명밖에 없거나 4명밖에 없거나 또 이래. 선택자가 몇 없으니까. 사실 기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야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야망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등급을 나누는 거잖아. 그죠? 네. 됐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는 기하 잘했어요. 지금은 못해. 왜냐면 기하를 안 한 지가 옛날에는 진짜 한 4, 5년 전? 5, 6년 전? 가형 시절 그때는 기하 진짜 잘했어. 근데 그때 이후로 기하가 입시에서 한 5년 동안 사라졌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미적만 했지. 아니야, 근데 다시 몇 번 연습하면. 그래서 요즘 다시 기하 문제 풀고 있어요. 네. 킬러 문항 5년치 킬러 모아서 다시 다 풀고 있어. 됐나요? 8번 됐나요? 8번. 네, 이제 8번 갈게.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사라지죠? 자, 8번도 요거 이 뜻입니다. 잘 봐봐. A1이 6이고 A2가 1이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열이 홀수 번째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6하고 1이 있으면 등차 수열이 얼마씩 깎이냐면 4, 2 깎여. 근데 짝수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등비 수열이야. 2, 4, 그쵸? 얘는 0, 얘는 8,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16 이렇게 되겠지. 그죠?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가 따로 노는데 Sn번째에서 보세요. n번째에서는 2000보다 커졌어. 근데 n 더하기 1번째에서는 2000보다 작아졌어. 그럼 여기서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짝수 번째 항은 점점 작아져.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홀수 번째 항은 점점 커져. 그럼 Sn번째는 당연히 몇 번째, n이 몇 번째까지예요? 그러면 n은 홀수 번째 항까지야. n은 홀수 번째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짝수항인데 짝수항은 뒤에 가서 짝수항은 점점 작아지고 이게 짝수잖아. 짝수항은 점점 작아지고 홀수항은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n 더하기 1번째는 뭐보다 작아지는 셈이야? 두 번째보다 뭐가 돼요? 작아지죠. 근데 얘가 함정이 있어. 어떻게 함정이 있냐면 짝수 번째는 계속 작아지고 홀수 번째는 계속 커지다 보니까 2000을 넘는 현상이 반복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더해서 예를 들어서 2000을 조금 안 됐다고 쳐. 떨어지겠지? 확 더해져서 2000이 넘어가. 그죠? 근데 또 뺄셈이 돼서 떨어지겠지? 근데 넘어갈 때 확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서 2000 넘어가면 어떤 순간이 생겨? 다시 뺄셈이 되면서 떨어지는 순간이 되고 근데 그 다음 더해지는 건 확 더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생겨.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00을 넘는 몇 번의 순간이 생겨나? 최소 2번의 순간이 생겨날 겁니다. 2번일 가능성이 매우 커. 2번의 순간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떨어져도 등차 수열이니까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잖아. 근데 그 다음 더해지는 건 128, 256처럼 확 더해질 거거든. 그치? 그러면 2000을 넘는 홀수 번째는 몇 번이 존재해? 2번이 존재하는데 어떤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야? 떨어져도 0보다 작은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 떨어졌을 때, 뺄셈이 됐을 때 2000보다 뭐가 되는 순간? 낮아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지. 자, 찾아봐 주세요. 금방 찾습니다. 어떻게 금방 찾아요? 그러면 이걸 꼭 수식으로 풀지 않으려고 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정답도 아니고. 어떻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걸? 어떤 거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거 엄청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지? 1, 2, 4, 8이 있어.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죠?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7. 그러면 1, 2, 4, 8, 16이 있어. 4개 더하면 얼마? 15.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생각하길 원하는 작업을 알겠지?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만 늘어났을 때 1, 2,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갔다면 512까지 갔다면 이 512는 9번째니까 얘가 몇 번째 짝수였을 거고 A18, 18번째 짝수였을 거고 여기까지 더한 합은 총 뭐가 되죠? 1000 얼마? 23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앞에 이거 짝수거든. 짝수 번째 홀수는 어떻게 돼 있어? 초항이 얼마였을 거고 초항이 얼마? 6이었을 거고 18번째면 17번째까지 몇 번째 홀수가 몇 개 있었겠죠? 몇 개의 홀수? 9개의 홀수가 있었겠지. 공차는 얼마로? 공차는 얼마? 6, 4니까 마이너스 4네. 그럼 이렇게 있었겠네. 1,6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9번째 홀수는 얼마가 됐을 거야? 9, 1 빼면 8이니까 16. 16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얼마? 10.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었을 겁니다. 17. 그치. 9번째 홀수에서. 그러면 9번째 홀수까지 합은 얼마죠? 6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4고 그런 게 9개 있으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초항과 마랑 항수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9를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요 항까지 계산한 건 총 얼마가 되죠? 1023에서 뭐를 뺀 거? 네. 자, 현상을 직접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찍는 게 아니니까 그럼 찍는 게 아닌 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512까지의 합이 1023인 걸 알면 우리는 어디까지의 합이? 다음 항 19번째, 20번째 그 근처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바로 나오겠지? 네. 찾아서 답까지 구해봐 주세요.
직접 저 근방 근처를 찾아. 이렇게 풀어도 돼. 복잡하게 등비수열의 합 일반 공식을 쓸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가볼게.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방식대로 더 뒤져야 돼. 이 근처를 성질을 이용해서. 자, 9번부터 나오는 애들은 그냥 이 도형 성질만 알면 됩니다. 도형 성질만. 그럼 도형 성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네. 그죠? 직각 이등변이고 P에서 수선 내려갔는데 PD, PE, PF가 차례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내가 얘를 뭐라고 잡고 PD, PE, PF, 그죠? PD, PE, PF. 그럼 내가 A라고 잡고 얘가 얼마? AR, 얘를 AR의 제곱으로 잡을게.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차례대로.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넓이가 나오죠. 이 AB가 2이니까 얘 2는 4, 넓이가 2거든. 2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어떻게? 2분의 1에 얼마? 2 곱하기 AR의 제곱. 요 삼각형의 면적. 그쵸? 더하기 2분의 1에 2 곱하기 A. 요 면적. 더하기 2분의 1에 얼마? 2 루트 2 곱하기 얼마? AR.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날라가네. 2분의 1, 2분의 1 다 날라가면 2는 얼마? AR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의 얼마? AR. 버립시다. 왜 버리죠? 문제를 봐야 되네.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점 P가 나타내는 뭐를 구하래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P의 자취를 구하라는 거였네. 그럼 P의 자취를 구하면 지금 이거는 내가 거리를 미지수로 세팅한 거고 P의 자취를 구하면 여기를 x, y 좌표로 놔야지. 좌표로. 미안. 좌표로 놔야 되네. 좌표로 놔야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x, y로 세팅하고 똑같이 갑시다. 그럼 어떻게? 요 넓이는 2x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x. 여기는 y. 그럼 여기는 얼마? 2 루트 2의 얼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겠네.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요 거리는 d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그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하고 x, y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 그래서 요 넓이 x 나왔죠? 넓이 y 나왔지? x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그대로 적을게. x 더하기 y 더하기 저 2 루트 2, 2분의 1에 2 루트 2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것이 얼마? 전체 넓이 2. 그럼 x하고 y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은 사실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죠? 외워두는 게 좋아요. 지금 외운다고 해도 까먹겠지만 그래도 그냥 봐도. 네. 등비수열은 워낙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도형 내가 한 4, 5개 쭉 넣어놓은 거여서 이런 도형 성질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게요. 딱히 문제가 크게 없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고 누구랑? x, y랑 거리니까 d는 루트 2분의 얼마? x 더하기 y 빼기 2네. 갖다 집어넣을게. x 더하기 y에 더하기 2분의 1에 2에 루트 2에 루트 2분의 얼마? x 더하기 y 빼기 얼마? 이 절대값은 얼마? 2. 지우고. 그럼 얼마? x 더하기 y 빼기 2의 절대값은 넘길게. 2 빼기 얼마? x 더하기 y. 그러면 양변 제곱합시다. 그냥.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뿐이지. 절대값 포함해서 그냥 다 제곱해버리면 x 더하기 y 네모라고 할게. 네모 빼기 2의 얼마는? 제곱은 2 빼기 얼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항등식이에요? 응. 절대값이 양수면 항등식. 음수면? 양수면 항등식 아니야? x 더하기 y 빼기 2는 2 빼기 얼마? 아, 절대값 제곱하지 말고 그냥 x 그냥 처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얼마? 4. 아니네.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가 2. 그치? 그럼 아니네. 그쵸? x 더하기 y가 2고 그 다음에 만약 똑같다라고 하면 x 더하기 y 빼기 2는 그러면은 항등식이네. 맞아요? 아니면 등비수열이었으면 어떤 순서대로 또 똑같지? 저렇게 나타내놓고 등비 중앙으로 가볼게. 누가 제일 작았어? PD, y 곱하기 누구는? x는 누구랑 똑같죠? 루트 2에 얼마? 절대값 x 더하기 y 빼기 2, 이거 전체에 얼마? 제곱. 그러면 x, y는 어떻게 해? 2분의 얼마? x 더하기 y 빼기 2에 얼마? 제곱. 이렇게 가도 되겠네. 이거 원하는 거 같네. 그죠? 왜냐면 지금 그냥 덧셈 해봐야 똑같거나 x 더하기 y가 2잖아. 근데 x 더하기 y가 2인 건 안 되거든. 왜 안 되냐면 내부에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등비수열. x랑 y랑 d랑 해놓고 누구랑 곱한 게 x랑 y랑 곱한 것이 d의 제곱과 같다. 저거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식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저거 정리하면 될 겁니다. 됐나요? 정리됐어요? 원 나올 것 같네, 원. 네, 나온 사람은 10번을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길이를 세팅해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B가 루트 2인 게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AB가 루트 2인 거. 자, 시연이가 말해봐 주세요. AB가 루트 2면 거리가 얼마죠? 얘 몇 칸인 거지? 한 칸. 오케이. 그러면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몇 알? 여기는 몇 알? 이게 R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되죠? 몇 루트 2? K 루트 2가 돼야지. 루트 2에 얼마? 1 더하기 R 더하기 얼마? R 제곱 한 것이 얼마? K 루트 2가 돼야지. 왜냐면 얘가 K 루트 2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요 점을 가만히 잘 보세요. 요 점은 여기가 0, 얼마인데?
K였을 거거든. 한 칸, 그러니까 여기가 1, K 빼기 뭐가 됐어? 1이 됐지. 근데 이 그래프 1, K 빼기 1을 누가 지나가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있네요. 누구?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네. 3에 얼마? 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지나가네요. 그러면 저기다 x에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자, 넘어갑시다. 도형은 빨리빨리 넘어갈게. 뒤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두 개 있어. 자, 이등분선도 갈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눴대요. 근데 넓이가 차례대로 이 넓이랑, 자, 내가 얘를 1하고 x라고 합시다. 길이 b를. 그냥 내 맘대로 나눴다고 쳐. 길이 b가 1대 x면, 왜냐면 넓이 b도 몇 대 몇이 되죠? 1대 x가 되지. 그럼 봐봐. 1하고 ABD의 넓이를 1로 잡고 ACD의 넓이를 x로 잡고 그럼 전체 넓이는 1 더하기 x겠죠.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어. 그러니까 결국 끝났죠. 누구? x제곱은 1 곱하기 1 더하기 x. 그럼 여기서 말하는 1대 x가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길이 b야. 얘가 k이고 얘가 뭐? kx. 1대 x 길이 b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AC분의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KX분의 뭐를 구하라? K. 그러니까 누구 구해라? X분의 1 구해라. 그럼 X 구해서 뒤집으면 되고 아니면 X제곱으로 나눠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AC 길이를 뭐로 잡아놓고 시작해도 되고 저쪽을 1, 왼쪽을 x로 잡아놓고 시작해도 똑같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A야. 자, 여기가 S2, 여기가 여기가 S2, 여기가 S3, 여기가 S1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세 개의 삼각형이 다 닮은 꼴입니다. 12번에서 세 개의 삼각형이 다 닮은 꼴인데 한 변의 길이 b가 얼마? A. 한 변의 길이 b가 얼마? 1. 한 변의 길이 b가 얼마? 2입니다. 길이 b가 그냥 A 대 1 대 2 대 A야. 그러면 넓이 b는 당연히 뭐가 돼요? 넓이 b는 닮은 b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A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이 여길 거야. 아마 초록색 넓이, 파란색 넓이, 그 다음에 누구? 요 노란색 넓이. 그죠? 근데 그 노란색 넓이 b가 얘가 A면 얘도 A고, 얘가 2면 얘도 2고, 얘가 1이면 얘도 1이야. 길이 b가 1대 2대 A 그렇게 됩니다. 그럼 1이 그대로 내려와. 그럼 내가 길이 b를 그대로 다시 적으면 1대 2대 A가 되겠죠. 평행사변형처럼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럼 문제에서 누구 구하래? X, Y, Z. X 대 얘 1, 2, A가 그대로 무슨 비율을 이루고 있다? 등비수열. 그럼 A의 정체가 나오네. 4네요. A의 정체는 4지. 1, 2, 4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끝났죠? 나머지는 제곱하면 되지. 왜? S1의 넓이가 1이면 S2의 넓이는 4고 4배. S3의 넓이는
16배. 길이 b가 1대 2대 4면 넓이 b는 1대 4대 16.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거. 도형.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도형 결합한 거밖에 없어. 자, 13, 14도 빨리 갈게요. 그냥 13, 14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처음에 하나 색칠하거든. 자, 갑시다. 전체 넓이가 4, 4, 16일 건데 16의 4분의 1이니까 얼마냐면 4 더하기, 그치? 그냥 그래도 구조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게. 전체 넓이가 16인데 그거에 4분의 1 더하기.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하나를 색칠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색칠하죠? 다시 몇 등분해서, 다시 몇 등분? 세 등분씩 해서,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전체 길이, 전체 얼마죠? 16의 4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잘 봐. 16의 4분의 1에서 다시 요만큼을 색칠하지. 그럼 얼마야? 다시 몇 분의 1? 4분의 1이지. 근데 그런 애가 몇 개가 생겼죠? 몇 개가 생겼어? 3개가 생겼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할게. 16의 4분의 1인데 걔가 1개가 생겼다고 얘기할게. 자, 세 번째만 적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 적으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를 다시 적어볼게. 세 번째 주황색으로 만약 적는다고 치면 요렇게 해서 여기를 다시 색칠했죠. 자, 얘는 이런 주황색 애가 몇 개가 모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개가 모였죠? 9개가 모였지. 그 9개는 3의 제곱이네. 그럼 그냥 구조로 다시 적어볼게. 그럼 얘는 얼마인데요? 그럼 요 하나의 넓이는 얼마야? 전체 넓이가 몇 분의 1? 전체 넓이가 4분의 1인데 4분의 1에 4분의 1. 그쵸? 그러니까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에 다시 4분의 1에 4분의 1이지. 처음 넓이를 16이라고 하면 16에 4분의 1에 몇 제곱에? 세제곱에 4분의 1의 제곱이었거든. 그치? 4분의 1에 한 번이었거든. 그 다음에 3의 1도 규칙성을 살리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러면 얘는 천천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맨 처음에는 16 곱하기 4분의 1의 1제곱에 3의 0제곱에 16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에 3의 1제곱에 16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에 3의 제곱에. 자, 뭐가 곱해지는지를 봐. 여기서 여기가 되려면 누가 곱해졌죠? 4분의 1 한 번 곱해졌고 3 한 번 곱해졌고 뭐 곱해졌고 4분의 1 한 번 곱해졌고 3 한 번 곱해졌고. 그럼 공비는 몇 분의 3? 4분의 3. 그럼 끝났네요. 그러면 1 빼기 4분의 3 공비분의 초항은요 16 곱하기 얼마? 4분의 1에 1 빼기 4분의 3에 몇 번? 이런 행동을 몇 번 한다? 10번 한다. 자, 14번은 도형 원방성,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괜찮지만 원의 방정식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2n분의 1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려놓을게. 탕수육이네요. 얘가 2의 n 제곱분의 1.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를 색칠해서 구하래? 누구를 색칠해놨어요? 얘를 이렇게 색칠해놨네.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얘는 n번째를 바로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치? 기울기가 얼마라고 돼 있죠? 기울기 얼마? 2라고 돼 있지? 자, 왼쪽을 잠깐만 봅시다. 기울기가 2인 삼각형은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 잘 보세요. 자, 기울기가 2인 직각삼각형의 밑에 만들어지는 넓이는 네모 곱하기 2 네모 했죠? 우리 했었지?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의 제곱? 밑변을 제곱한다. 그래서 한글로 고칠게. 밑변을 뭐 한다? 제곱한다. 기울기가 2인 삼각형일 때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하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똑같은 현상이 여기는 밑변이고 여기는 높이잖아. 그럼 내가 얘 그냥 바로 적을게. 높이를 뭐 한다? 제곱한다.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그럼 얘를 어디서 써먹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있어.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지나가는데 요 교점이 알파고 요 교점이 베타야. 이 직선을 y는 내가 2분의 1 x 더하기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과 커다란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볼 것도 없어. 높이를 제곱해. 2분의 1 알파 더하기 k를 뭐 하고? 제곱하고 높이를 제곱해. 2분의 1 얼마? 베타 더하기 k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그렇죠? 다시 기울기가 2인 삼각형 아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밑변을 제곱하거나 완만하게 놓으면 높이를 제곱해. 길이비 1대2대 루트 온 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시가 잘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 그러면 1대 짧고 긴 게 1대2여서 여기도 짧고 긴 게 1대2 대 1대2가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K, 2K, 4K가 돼. 1대2 대 4 항상 일정해. 그러면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볼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2K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돼? 1대 2 대 4니까 얼마? 5배가 돼. 자, 이 길이를 그냥 이렇게 바로 적을 겁니다. 2의 n승분의 1에 2분의 5배가 돼. 그죠? 그래서 얘는 외워도 돼. 그죠? 물론 이거를 뭐로 할 수는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같다라고 놓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기울기가 2인 애는 그냥 외워.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써. 밑변 제곱한다. 2분의 1일 때는 높이 제곱한다. 기울기가 2인 애 아래 탕수육을 만들면 1대2, 1대2 대 4다. 얘랑 몇 배다? 2배, 5배, 2K, 5K. 그냥 1K, K, 2K, 4K를 외워도 돼. 그냥 외워도 돼. 그래서 그냥 얘를 보면 얘가 2K면 얘가 5K니까 여기다 뭐 곱하면 돼? 높이에다 2분의 5 곱하면 돼. 그럼 넓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삼각형 요 넓이는 어떻게 돼? 이런 게 두 개 있겠죠? 2 곱하기 그럼 넓이 하나 구하면 2분의 1에 누구 분의 2의 n승분의 1 높이 곱하기 밑변 얼마? 2의 n승분의 1에 얼마? 2분의 5에 그럼 이거 지워지고 그럼 AN은 얼마? 2분의 5에 4분의 1에 n승 나머지는 등비수열의 합.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쓸 필요 없고 기울기가 2인 애들은 그냥 외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어떤 성질? 넓이 성질이랑 길이 성질을 그냥 외우세요. 1대 2 대 4 저거 2 대 5야. 네. 15번 갈게요. 15번도 그냥 잘라내는 스타일이네. 잘라내는 스타일. 도형을 잘라내는데 자, 커다란 도형이 있어. 커다란 도형을 어떻게 잘라? 이렇게 4등분 하네. 4등분해서 가운데 걸 없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 맨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4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인데 이게 처음 넓이야. 처음 넓이에서 한 번 시행하면 넓이가 몇 분의 3이 남아? 4분의 3이 남아. 한 번 시행하면. 그치? 한 번 시행하면 넓이가 몇 분의 3이 남는다? 4번. 그럼 이렇게 적을게. 1회 시행 후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얼마? 4분의 3의 1제곱이지. 그러면 2회 시행 후 넓이 어떻게 남죠? 다시 몇 분의 3이 남게 돼? 조각 내서 가운데 4분의 1을 버리니까 다시 4분의 3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2회 시행 끝났네. 이제 문제는 루트 3 곱하기 얼마? 4분의 3이 얼마? 제곱이겠지. 2회 시행한 후에는. (16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문제야. 왜 풀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을 적당히 이루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래. 그죠? 풀어봐. 모르는 문자 A, B, C 3개, 식이 3개야. 어떻게 3개예요? 각각 하나.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최대값이 마이너스 3.
얘는 혼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나랑은 17, 18번 두 개를 할게. 17번은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하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차 수열은 세 점이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있어야 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직선 왜? 등차 수열은 직선 기울기니까 세 점이 어디 있어야? 한 직선 위에 있어야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근데 등비 수열은 반대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등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2x제곱에 빼기 3x에 더하기 1이니까 2, 1, 1, 1 빼기 빼기 그러면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분의 1이랑 1 이렇게 그려졌겠네. gx 그 다음에 k의 x 빼기 1이거든. 그러면 k의 x 빼기 1인데 k를 내가 양수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가 얼마? 1. 음수라고 왜 가정을 안 해요? 우리 순서는 2, 3, 4. 1의 오른쪽으로 카운팅 할 거거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2, 3, 4는 어디 위에 있대?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럼 hx를 보세요. 이거 연속함수 개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hx는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큰 것만 선택을 해. 지금 누가 f고 얘가 f고 직선이 f고 곡선이 g인데 두 개 중에 큰 것만 선택하니까 자, 큰 것만 선택하고 큰 것만 선택하고 큰 것만 선택해. 무조건. 이게 지금 노란색이 hx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2, 3, 4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 3, 4 얘네는 반드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다른 데 있을 수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3, 4, 5는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죠. 그러면 3, 4, 5가 직선 위에 있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여기로 가야 돼. 5, 4, 3 이 상태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K 하나거든?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을 어디서 구해? 세 번째, 네 번째는 등차 수열에 3, 4를 집어넣어서 구하고 다섯 번째 항은 2차 함수에 집어넣어서 구해야 돼. HO를. 그래서 걔를 등비 중앙으로 다시 묶어야 돼. 자, 얘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얘랑 저기는 끝까지 갈 거야. 다음 18번은. (18번) 갈게요. 오늘의 꽃이네요. 오늘의 꽃. 18번. 근데 이거 등비 수열 문제가 아니야. 등차 수열 문제야. 이 수열 킬러는 다 등차 수열입니다. 진짜로. 등비 수열은 나올 게 뭐밖에 없냐면 요 정도나 아니면 아까 연립방정식 푸는 거 정도나 그거 도형 결합한 거나 그 정도밖에 없어. 등차 수열이 다 킬러야. 자, 그러면 18번을 천천히 가볼게.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야.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감이 잡혀야 돼. 자, 좋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죠? 어떤 드라마가 예상되죠?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래.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나요? 자연수 정수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비대칭? 비슷해요. 부등식 아니면 부정방정식.
정수나 자연권 내가 맨날 계급체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문제 자체가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지진 않을 건데 부등식이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야? x, y는 2. 근데 정수 조건을 줘. 그럼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런 식으로 식을 가지고 나머지를 마무리 짓는 구조로 갈 거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우리 했어. 5개 더하면 얼마죠? 5에 얼마? A5지. 그치? 5에 A3이겠지. 그래서 더해서 뭐 27 나온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등비 수열을 보세요. 등비 수열을 내가 공차가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놓게. 1, 2, 3, 4, 5 그냥 이렇게 놓게. 그냥 편의상. 직관적으로 알기 쉽기 위해서 양순지, 음순지를 빨리 보려고. 그러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봐봐. 가조건, 나조건을 빼면 40인데 어떻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얼마? 절대값 bn에서 누구를 뺀 것이? bn 뺀 것이 얼마냐면 40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bn이 양수일 때는 0이거든? 그럼 1, 3, 5는 지워져. 항이 없잖아. 2, 4만 살아남는데 그럼 2, 4만 살아남는 걸 더하면 이 2배, 얘가 마이너스 bn으로 나오겠지.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로 빼면 얼마? 마이너스 2에 b2 더하기 b4가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눠 볼게요. 그러면 br 더하기 b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0이고 다시 묶으면 b의 1 플러스 br의 1 플러스 r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20이고 다 근데 정수하고 자연수만 가능해. 첫째 항은 자연수고 공차는 음의 정수고 공비도 음의 정수고 r도 음의 정수고 b도 자연수고 그러면 실제로 r에다 집어넣어봐. r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생각을 해봐.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음의 정수니까 r이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 b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b는 10 나오죠? 10 나오지? 그치? 그러면 10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예를 들어서 r이 얼마면, 마이너스 2면 4니까 5니까, 5 지워지면 천천히 갈게. b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럼 b는 2가 나오게 돼. 그러면 r이 뭐면, r이 마이너스 3이면, b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제 불가능해.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결국 뭐 뿐이야? B가 가능한 거는, 케이스가 가능한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10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2이고 초항이 2일 때, 이거밖에 안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항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제 두 번째 항에서 마무리를 더 지어야겠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게. 요거 해봐. 그러면 다 10이죠. 절대값 씌우면 다 10이니까 뭐라고 나올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5개 더한 게 50이 나와야지. 50 더하기 50은 얼마? 67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원래 공비가 10,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다 씌워서 더해버리니까 얘 누군 값이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절대값 bn이지. 그쵸? 그러면 50이지. 왜?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10이니까 10과 마이너스 10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치? 그럼 이상해요. 이거 왜 이상하죠? 이거 뭐라고 했죠, 항상? 5a 얼마? 그러면 5a3 넘겨서 50 넘길게. 는 얼마? 그러면 a3이 얼마? 말이 안 돼. 왜냐면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도 음의 정수니까 모든 항은 다 뭐만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자, 나머지를 이제 직접
천천히 가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이거를 내가 조금 빨리 간 게 있는데 내가 왜 얘부터 했죠? 왜 저거부터 해? 승준아, 왜 저거부터 하죠? 내가 해서 그냥 한 거야? 그 밑밥을 내가 뭐로 깔았죠? 무슨 수열? 여기, 아니, 밑밥이 뭐로 깔렸죠?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음의 정수, 정수, 자연수 막 깔렸잖아. 그러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는데? 부등식 아니면 무슨 방정식? 그러면 여러분 부정방정식이 사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내가 아까 적었죠? 뭐라고 적었어요? 부정방정식. 무슨 형태? 곱셈. 오른쪽은 뭐? 숫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걸걸? x제곱 빼기 m 더하기 1의 x 더하기 2 빼기 3m은 0 하면 두근 알파 베타 정수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더하기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빼기 3m. 그럼 여기다 3, 3, 3, 3 해서 두 개 더하겠지. 그러면 3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5 나오고, 이거 뭘로 묶어요? 여러분 인수분해로 묶을걸? 베타 더하기 3 묶고, 여기도 베타 더하기 3 적은 다음에 다시 3배에서 더해서 인수분해 숫자. 부정방정식을 푸는 가장 전형적인 조건이죠. 숫자가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뭐로 묶여야 돼? 곱셈으로 뭐 해야 돼요? 곱셈으로 묶여야 되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랑 등비 수열의 합 중에서 어떤 거?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라 수열의 항의 합 중에서 뭘로 묶일 수 있는 애는? 인수분해로 묶일 수 있는 애는 얘지. 등차 수열은 5개로 하나의 항으로 합쳐지잖아. 1차항으로.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뭐부터 접근을 했다? 등비 수열부터 접근을 했다. 등비 수열의 합을 보면, 요 두 개 수열의 합을 보면 어떤 형태로 정리정돈이 되니까? 곱셈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 기억 안 해도 돼. 어떤 걸 기억해둬라? 내가 만약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보면 뭘 떠올려라?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부등식과 부정방정식밖에 없어. 근데 그 부정방정식은 어떤 구조? 인수분해와 숫자 구조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접근을 해야 돼. 오케이? 자, 나머지 조건 계속 쭉 가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누가 안 된다는 것만 확인했어. R이 뭐인 거? 마이너스 1이고 B가 10인 거 안 되는 거 확인했어. 자, 얘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AN 공차랑 항을 마저 구해야 합니다. 구해봐 주세요. 중간에 내가 다시 힌트를 줄게.
아마 8월달 하면은 깔끔하게 나 휴가 갔다 오는 게 있으니까 빠져서 6번 하면 수열까지 귀납법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수열의 귀납법은 조금 어려운 걸 풀어볼게. 네,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수학적 귀납법은. 수열 어려운 거는.